우리는 앞에서 일축 응력 상태에서 경사면에 발생하는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이 일축 응력, 예를 들어서 이쪽을 X축, 이걸 Y축으로 놨을 때 한 개의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나타나는 응력. 그 응력은 어떤 시그마는 요 단면적 A분의 작용하는 하중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여기서 요걸 X면 그다음에 요걸 X 방향에서 X면에 작용하는 X 방향의 응력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한 개의 축의 방향에서 나타나는 이 응력인데 만약에 이 X축에 대해서 세타만큼 경사진 면, 단면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 단면에 작용하는 이 미소 면적의 응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x 프라임 방향, 이거 갖다 우리가 y 프라임 방향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미소 면적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것은 x축이었고 이게 x 프라임 축, y 프라임 축이었다. 그때 나타나는 이 응력, 이것이 우리가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 이 응력을 우리가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 뭐 반대도 평행을 이루어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서 단면에 전단 응력으로 작용하는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여기 뭐 이쪽에서는 타우 y 프라임, x 프라임. 이런 식의 어떤 응력이 있는데 이 응력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을 우리가 단면 하중을 알고 있고 이 단면을 알고 있어서 시그마 xx를 알고 있다면은 이 경사면, 이 세타만큼 움직인 이 경사면에 작용하는 응력은 어떻게 되냐? x 프라임 x 프라임은 우리가 시그마 xx의 코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은 시그마 xx의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타우 y 프라임 x 프라임과 크기가 같고 방향도 뭐 성분이 같은 성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 갖다 정리해 보니까 뭐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xx의 사인 2세타가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한 축에 작용하는 하중에 나타나는 일축 응력에 의해서 이 경사면 세타만큼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이 나타나는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한 두 가지 예제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단면봉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보면 봉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 정사각형 봉이라고 하죠. 4cm인 이런 봉이다. 여기에 무슨 얼마? 10k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이 단면 A에. 자, 그리고 2차원적으로 그려서 보면 우리가 이거 단면은 어떻게 됐어요? A라는 것은 4cm 곱하기 4cm. 이것은 다시 쓰면은 4 곱하기 0 다시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 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제곱이 되겠다. 이 단면적이.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xx라는 거 어떻게 되냐? a분의 p 이렇게 되죠. 그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제곱분의 하중은 10kN이래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6.25 곱하기 10의 3승 킬로파스칼 또는 이 킬로파스칼은 메가파스칼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6.25 메가파스칼 이렇게 왜 메가는 10의 6승 킬로는 10의 3승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경사면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타나는 그 경사면에서의 응력을 한번 찾아보자. 좀 몇 도가 됐다? 30도 경사였대요. 그럼 요 면에서 요거 x축과 30도 경사진 요 면에 작용하는 미소 면적에서의 응력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앞에서 그린 것처럼
거기선 x축이 어떻게 이게 x축이고 이게 x 프라임 축이고 이것이 y 프라임 축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림, 미소 면적에 나타나는 그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건 세타만큼 30도만큼 움직였을 때 여기 x축으로부터 x 프라임 축이 있고 그 수직한 것에 y 프라임이 있다.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응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서 이것이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 대칭해서 여기서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 뭐 전단 능력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대입하면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이라는 것은 시그마 xx의 코사인 제곱 세타다. 자, 이거는 다시 쓰면 여기서는 6.25 메가파스칼에다가 코사인 제곱 30도에. 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30도면은 이게 30도에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이네요. 자, 이게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된다? 4.688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것은 시그마 xx의 사인 제곱 세타다. 이것은 그대로 적용은 6.25 메가파스칼 거기다가 사인 제곱 30도래. 자, 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2분의 1의 제곱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563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타나는데.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전단 능력이죠.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이나 타우 y 프라임 x 프라임은 같다. 그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xx의 사인 2배 세타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6.25 메가파스칼 곱하기 사인 2세타니까 어때? 60도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인 60도는 뭐 2분의 루트 3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706 메가파스칼. 자, 이것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리면은 이런 미소 면적에서 응력이 나타나는 거 이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4.688 메가파스칼이다. 이것도 당연히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이다. 그다음에 이 방향으로나 플러스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563 메가파스칼. 여기도 1.563 메가파스칼. 여기는 4.688 메가파스칼. 자, 그다음에 전단에 자, x 다시 면에서 y 방향으로 가는 이게 y 방향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706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x 다시 면에서 마이너스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얼마? 2.706 이게 마이너스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마이너스 y면에서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y면에서 마이너스 y 다시면에서 플러스 x 다시 방향이니까 이것도 2.706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이게 지금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런 방향, 요거는 이런 방향. 그래서 면과 방향이 서로 상이했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여러분들이 요 경사면에서 나타나는 응력을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나왔는데 왜 여기서는 플러스라고 써줍니까? 이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면이 무슨 면? x 다시의 플러스 면. 방향은 y 다시의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그 면과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부호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크기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관계식으로부터 구하는 건 이렇게 되고, 도식적으로 나타난 경사면에서의 이 응력의 형태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사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냐면은 직경이 4cm인 아까는 정사각형 단면이었는데 여기서는 환봉이래. 이제 둥그런 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어떤 봉이 있다. 여기에 지금 직경이 얼마? 4cm. 이거는 0.02m가 되는 거죠. D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나 응력이 작용한다? 30kN의 P가 작용한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보면 앞에서 구한 거 틀린 건 뭐냐? 단면이 지금 정사각형이 아니라 단면이 원으로 돼 있다. 자, 이게 그래서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A라는 것은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이거는 4분의 파이 0.04. 다시 0.04 이렇게 되죠. 0.04 제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메타 제곱이 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x, x 방향의 하중이라는 것은 단면적분의 하중, 이렇게 해서 30kN과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 제곱, 이렇게 구해 보니까 이것은 23.81 메가 파스칼이 나온다. 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몇 도의 형태, x축과 30도 이루어진 요 x-면, 고와 수직인 y-면에 대한 응력, 요 미소면적의 응력, 요 미소면적의 응력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라. 똑같습니다. 내용은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은 시그마 xx의 코사인 제곱 30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고 요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17.86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그마 y 프라임 y 프라임, 요것은 어떻게 되냐? 시그마 xx의 사인 제곱 30도 이렇게 나타난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5.95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타우 y 프라임 x 프라임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xx의 사인 2배 세타, 이거 이제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얻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0.31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요 x축으로 한 개의 축에 작용하는 응력에서 나타나는 일축 응력, 이게 일축 응력입니다. 그래서 이 일축 응력인데 만약에 축 방향대로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세타가 각이 없었다 그러면 세타가 0도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0. 사인이 0이니까 0이죠. 이것도 사인이 0이면 0. 그 다음에 여기 0도면 코사인이 0도면 1이죠. 그래서 남는 거는 시그마 xx 프라임이랑 시그마 x 하나 딱 남는 거야. 그게 뭐예요? 0도일 때는 시그마 x 프라임 x 프라임이라는 것은 시그마 xx랑 같다. 왜? 이게 0도니까 x 프라임 면이 x 면이 되는 것이죠. x 방향이 x 프라임 방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한 가지만 나타난다. 0도일 때. 근데 경사지면서 뭐가 된다? 이러한 응력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도식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미소면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소면적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x축이고 거기서부터 30도 이루어진 이러한 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도시하시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들 그리면 된다. 이것은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xx, 시그마 xx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 17.86
86 메가파스칼. y 방향으로 어떻게 돼? y 프라임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5.95 메가파스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전단 능력 있죠. x 프라임 면에 작용하는 y 프라임 방향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니까 이게 x 프라임 방향이 플러스 면이죠. 방향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된다 그죠.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10.31 메가파스칼.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y 프라임 면에서 나타나는 요 상태에서 나타나는 방향은 어떻게 되냐? 플러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y 프라임 면에서 x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에 x 프라임 면에서의 이 방향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러한 방향이 된다. 이렇게 그려줬을 때 여기서 나타난 결과를 만족한 그런 그림을 그려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